안녕하세요. 일자주식사무소입니다. 10월 27일 장 마감 후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오늘은 빨간색 밑꼬리를 단 양봉이 도지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후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도지 양봉이 출현을 해줘서 최악은 면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1번 구간과 2번 구간, 어, 최악의 경우 2번 구간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내일 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1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1번 구간이 저점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1번 구간을 이탈하고 2번 구간까지는 갈지, 그거는 내일 시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121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저는 단기적인 추세의 턴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이제 하락을 잠시 멈춰주는 이런 도지봉 구간은 마치 저번에 이 구간과 아주 똑같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쭉 121선의 기울기가 하향하면서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주가지수가 여기서 이제 잠시 멈춰준 거예요. 뒤로 가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121선의 기울기가 쭉 우하향하다가, 물론 10분 봉상의 121선의 기울기입니다, 멈춰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하락의 끝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2번 구간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횡보는 했지만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면, 이거는 1번 구간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멈춰주는 지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갭상승하거나 장이 보합쯤에서 시작해서 121선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이제 이게 3번 구간이죠. 4번 구간에서부터는 자유롭게 매매를 하셔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다가 하락을 멈춰주고, 오전에 제가 투매가 나올 것이라고 절대 던지지 마시고, 투매하는 구간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켜보다가 그 나중에 던지거나 아니면 홀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투매하는 물량을 받아서 쭉 올려주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다가 장마판에 살짝 반등한 모습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게 2번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미국장이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121선을 뚫고, 121선이 이렇게 되겠죠? 뚫고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121선 이렇게 턴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다시 비중을 늘리셔서 추매 못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은 구간이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사실 코스피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전형적인 박스 하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까지도 제가 시장이 정말 나빠질 경우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늘 미국장이 그렇게 나쁘게 끝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해서, 사실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강한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주가 지수의 흐름과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내일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구간들, 9월 28일 같은 봉들, 양봉이 이렇게 떠준다면 충분히 매매해볼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이렇게 큰 양봉이 떠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주가지수는 뭐 크게 거시경제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서 예측을 하고, 또 미국 지수와 다른 기타 지표를 이용해서 뭐 예측을 하거나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 정도만 분석을 해도 대응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충분하다. 이 세 구간을 유심하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정말 큰 무기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저번 하락이죠. 8월 20일에 하락을 보시면 하락 구간이 길진 않았지만 횡보를 시켜주고 121선을 뚫어주고, 그러면 이 구간부터, 아니면 더 안전하게 그 다음날 이 구간의 위에서 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당분간은 최소 뭐 한 4, 5거래일, 길게는 뭐 2, 3주 충분히 안전한, 지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종목이 떨어지는 일은 없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어차피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혼자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뭐 개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주는 뭐 아주 전형적인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수급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역시나 제가 어제 저는 현대모비스를 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차, 운수장비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 그 품질 비용을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 현대차도 똑같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모비스는 그에 더해져서, 실적에 더해져서 현대글로비스와 같이 지배구조 이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아차가 이렇게 10%까지 급등을 할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고요. 뭐 많아봐야 뭐 한 3, 4%에서 상승하다가 조금 눌리겠거니 했는데 정말 오늘 강한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포트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모두 다 담을 생각입니다. 제가 포트에 담는다는 것은 뭐 당장 오늘 내일 다 사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를 좀 더 매수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 이렇게 세 종목은 한 종목만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에 맞춰서 나눠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는
어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약간 중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아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세가 새로운 어떤 운수정비의 추세를 여는 날이었다고 오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수가 턴에서 강하게 간다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는 상승의 끝이 아닌 어떤 상승의 중간이나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해야 하냐? 무작정 종가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락폭도 견디기에는 대형주 치고는 꽤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점들을 이어서 주가가 물론 내일 이렇게 다시 양봉을 튀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이 구간에서 모아갈 것입니다. 대형주는 물론 예전 삼성 SDI를 보시면 삼성 SDI를 보시면 급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씩의 눌림을 주고 가기 때문에 그런 눌림에서 모아간다면 충분히 어떤 계좌에 손실이 찍히지 않으면서도 상승폭을 즐길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주식 뭐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도 있겠지만 그런 주식보다는 단계 전 단계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 파동에서 모아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끊어 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타보다는 모비스도 스윙적인 관점에서 이 윗 구간이 오면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아래 구간이 오면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뭐 다른 테마주들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 면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수급을 보시면 단연 1등은 기아차이기 때문에 기아차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어마어마하죠. 모든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정말 많은 금액, 투신과 연기금에서 정말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3거래일 정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고 있다가 오늘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살짝 팔았는데 이 정도는 수급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은 연일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좀 매도하고 있는 게 약간 걸리긴 하지만 어차피 이 지금 상승의 수급 주체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아주 수급까지 완벽한 종목이다. 따라서 포트에 운수 장비가 없다면 나중에 장이 턴에서 상승장에 접어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좀 남들 다 운수 장비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만 소외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를 짤 때 운수 장비는 꼭 넣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장 마감 시황 정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장이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쭉 우상향하는 반등이 확실한 반등의 시그널을 주는 장이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수익을 마음껏 낼 수 있는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